네, 개장 전의 이슈와 관심 종목까지 골라보겠습니다. 매매기술 시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 주식명가 MTNW 다냐쌤 그리고 박진섭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먼저 시장의 한마디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다냐쌤은 퐁당퐁당 종목 장세, 두려워 말고 적극 수익 추구, 언제나 우리에게 힘을 주는 다냐쌤이고요. 박진섭 어드바이저는 2분기 최대 실적 전망, 주목할 만한 황금주 찾아보자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다냐쌤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만 미증시부터 살펴본다면 빅 이벤트 앞두고 눈치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엔비디아 액면 분할 후에 처음 거래일이었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의 경우에는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돌아서지 않는 모습이었는데 오늘도 과연 그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인들 형태를 보면 이제 선물을 위시해서 시장을 지수를 등락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멀어질 것이고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러한 우려감들까지 같이 나온 상태거든요.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 액면 분할, 그러면 엔비디아 실적이라든가 엔비디아 관련 이슈들은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가 나스닥 고가 경신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 그러면 오늘 또다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반도체 관련 섹터에 대해서 매수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고, 또 외국인들이라든가 기관들 보면 선물 매매 동향이 단기 트레이딩, 단타 성향이 굉장히 크죠. 금융투자 역시도 순매수로 확대했다가 그 다음날 매도하는 그러한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오늘은 외국인들 현선물 동시 매수에 가담할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이렇게 풍부한 그러한 시점에서 시장을 선물 가지고 지수 조정하고 있는 그러한 국면이라면 결국에 종목 장세는 지속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동성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순환매, 수익 추구 전략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마감한 미국 시장을 보면 이제 단기 인플레 증가율이 하향 안정화됐어요. 그러면서 증시에서는 3년 내 낙관론이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있는 거거든요. 또 연준에서도 이제 인플레 목표치를 2%가 아니라 4%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은 곧 연준에서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시장에서 시그널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유동성과 M7 기업들의 주가 상승의 지수가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IMF에서도 이제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게 미국 니들 국가 부채 줄여, 그렇지 않으면 니들 재무 위험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월가 의견들은 고용 지표가 좋아져서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우려감들이 나온 상황이지만 결국에 인플레 목표치를 4%로 확대했을 때는 금리 인상보다는 금리 인하 쪽에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요. 그리고 FOMC 발표와 CPI 발표가 내일 시점에서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망세가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보면 미국 시장도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활발하게 나오고 있어요. 강세 종목들을 보면 퓨어스 에너지가 이틀 동안 큰 폭의 조정 후에 급반등이 나오는 모습이고, 사우스웨스트 항공이라든가 제너럴 모터스, 랩리서치, KLA, 마이크론, 자, 이런 반도체 장비주들 강세를 보였고, 릴리라든가 성우피셔, 자, 이것처럼 제약바이오라든가 헬스케어 요런 쪽이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빌라델 파워 이쪽처럼 연료 전지 섹터들 강세를 보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반도체 장비 시스템 반도체도 좋지만 이제 반도체 장비 쪽들이 오늘 부각받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연료 전지, 제약 바이오, 그 다음에 헬스케어, 자동차 이런 섹터까지 일단 매기가 확산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자, 낙폭이 상대적으로 컸던 게 AMD는 낙폭이 좀 크게 나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 비욘드 미트와 버진 갤럭시 역시도 낙폭이 크게 나오면서
지금 우주 섹터라든가 우주항공이라든가 그다음에 모바일 섹터, 그다음에 방산, 기계, 은행 이런 쪽들이 이제 약세로 마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ETF 쪽을 보면 모처럼 보안이 강세를 보였고 재생에너지와 자율주행 로봇, 그다음에 반도체, 인공지능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그러면서 항공 우주라든가 운송 물류, 의료기기 섹터들이 약세를 보인 그러한 모습이라면 우리 시장 역시도 오늘 반도체 장비,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연료 전지, 제약 바이오 이런 쪽으로는 이제 강세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모처럼 자율주행 로봇 섹터들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일본은 1분기 GDP 개정치 연율이 1.8% 축소됐어요. 설비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지만 엔화 약세를 보이면서 수출주들이 강세를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국채 매입을 축소하면서 은행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고, 자, 그다음에 그동안 엔화 약세 정책을 핀 것이 결국에 일본의 관광이라든가 이런 쪽들 수출은 좋게 만들었지만 국민들의 빈곤을 초래했다는 비판적인 그 논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우리도 낙수 효과 정책이 우리나라에서 결국에는 성공하지 못했던 그런 것처럼 일본도 엔저 정책으로 인해서 자국민들이 지갑이 얇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생계가 핍박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정책의 무게가 굉장히 커 보인다라는 거고요. 자, 우리나라를 보면 어제는 한전이 41조 인도네시아 송정만 국축 수출 요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공매도가 내년 2분기 이후로 재개가 미뤄지는 그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보여줬지만 자, 이제 미국이 7회 연속 금리를 동결했고요. 그래서 외국인들 선물 매도 급증했고 기관들 역시도 코스피 매도 급증하면서 또 워낙 약세까지 나왔죠. 그래서 상승분을 반납하는 하락 마감을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보면 어제 외국인들 선물에서는 1조 600억 순매도했지만 코스피 시장에서는 170억 순매수를 그러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외국인들 코스닥에서는 1,416억 매도를 보였지만 기관 특히 금융투자들이 매수를 확대하는 그러한 모습이고 선물에서도 외국인들 매도했지만 결국에 금융투자가 순매수 나서면서 외국인 매물을 소화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환율이 1,376원으로 원화 약세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러면서 역외 시장에서도 1,374원 78전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물론 소폭 워낙 강세 전환됐지만 상승한 폭에 비하면 그렇게 낙폭이 크지 않은 그런 모습. 그렇다면은 원화가 당분간 약세 기조를 유지한다면 여전히 지수는 박스권으로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런 영향들이 이제 반영되면서 코스피 거래대금도 11조 3,300억으로 전일 대비 9% 감소하는 모습 보여줬고 코스피 역시도 8조 9,700억으로 약 5%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최근 열흘 가까이 보면 거래대금이 등락을 보이고 있지만 차츰 감소하고 있는 이런 맥락들 보면 이제 지수는 숨고르기, 바닥 테스트하는 그러한 과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자, 그다음에 고객 예탁금은 이제 청약 관련해서 자금들이 빠져나갔어요. 53조 2,300억으로 감소된 모습이고, 특히 이제 CMA 쪽들이 낙폭이 크게 나오는 모습이었거든요. 약 2% 이상 자금이 유출되면서 결국에 80조를 깨고 내려가면서 78조 9,700억이에요. 그래서 CMA 쪽들이 86조 원대 회복한다면 여전히 시장은 수익 추구하기 굉장히 좋다라는 거. 하지만 CMA가 감소한다면 여전히 시장의 변동성 커질 수 있고 마켓머니 펀드 역시도 월 초임에도 불구하고 1,400억 감소해서 204조 원이에요. 그래서 마켓머니 펀드 역시도 210조 원대 늘어난다면 시장은 크게 염려하지 말자. 하지만 마켓머니 펀드 역시도 200조 미만으로 감소했을 때는
유동성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제 시초가부터 어제 하락했던 거, 보복성 반발, 갭상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집중해야 될 섹터를 본다면 제약바이오, 신재생에너지, 그 다음에 반도체, 연료전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분간은 이제 금리 인하와 경기 둔화 요거 이슈 가지고 계속해서 지수 등락, 퐁당 이런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여전히 넉넉한 시장 유동성을 기반으로 해서 시장은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는 화장품, 신재생, 인공지능 원전까지 갔다가 이제 다시 바이오와 로봇 쪽으로도 이제 순환매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상황이고 여전히 원화 약세는 당분간 추세적으로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원화 약세 수혜 섹터들은 여전히 실적 개선 기대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2분기에서는 기업들의 실적에 대해서 우려감들이 있지만 원화 약세 수혜 섹터들은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죠. 그래서 조정 시점에서는 실적 개선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매수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증시 주변 자금이 지금은 감소되는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숨고르기 국면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시간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여전히 적극적인 수익 추구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준비된 행사를 보면 영국의 원전 기업단이 방한해요. 어제 이건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고 그다음에 자율생산 월드 콩그레스가 있죠. 그럼 이것도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디지털 트윈 그다음에 산업 로봇 이런 섹터이기 때문에 로봇 섹터 반등 나올지 봤으면 좋겠고 바이오 특별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2024 서울 국제식품 산업대전이 있어요. 이건 어제 반영됐어요. 관련주들 급등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크게 없고 그다음에 반도체 유리기판 서플라이 체인 및 혁신 기술 포럼이 있는데 자 이것도 이제 반도체 유리기판도 어제 반등을 했다가 상승폭이 축소되면서 마감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유리기판 쪽들은 향후에도 이슈 섹터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시세 연속성이 나올 수 있지 봤고요. 그다음에 한국 칠레 핵심 광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개최가 있어요. 결국에 보면은 히토리라든가 광물 관련 니켈 관련이 되겠죠. 그렇고 또 대통령이 3개국 국빈 방문했기 때문에 요거 관련 기사들은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리튬 관련주들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투자라든가 그런 것들 자원 관련주들 움직일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종목으로 살펴본다면 코아스템 캐몬의 경우에는 임상 일상을 재개한다는 소식과 함께 이번 주에 52주 신고가 경신 나왔었고요. 두 번째로는 HBM 관련한 YC가 바로 어제 하루 만에 두 자릿대 폭등 나왔고 그리고 하반기에 주가 반등 기대된다고 어제장에 LG 에너지 솔루션 말씀해 주셨잖아요. 새 종목 어떻게 볼까요? 코아스템 캐몬은 목표가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15,000원을 제시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우리가 목표가를 가져가는데, 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시신경 척수염 치료제, 국내 임상 일상 통과됐다라는 것, 그 다음에 지금, 아밀릭스, 요게, 바이오젠의 루게릭경 치료제죠. 판매 중단, 요 수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해서 시장에 관심이 높기 때문에 코아스템 캐몬은 자, 요거 900일을 깨지 않으면 즉 900일이 13,000원이거든요. 그럼 목표가 상향할 수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그다음에 지난 우리 4월 18일 종목 요거 ASM 하면서 주가가 11,800원을 이탈하면 10,000원에선 다시 채우자고 했잖아요. 10,000원 지지받고 반등 나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900일 지지받으면 우리가 생각했던 목표 주가 15,000원 상향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900일 지지 여부 한번 말씀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YC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들어서 핫 이슈가 됐죠. 증권사에서 한 곳에서는 25,000원 목표 주가를 제시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YC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서프라이즈죠. 1분기 영업이익이 100% 증가했고 올해 영업이익 기대 증가율이 342%, 내년도가 200% 서프라이즈가 지속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YC가 최근 부각받았던 부분들은
엔비디아가 HBM 밴더 유무를 다변화하는 것을 수혜로 받을 것이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과 사모펀드 집중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YC는 증권회사에서는 목표 주가 25,000원을 받지만 우리는 시가총액 1조 9천억, 그럼 대략 한 23,000원이겠죠. 신고가 국면이기 때문에 23,000원 목표를 봤으면 좋겠고, 자, LG에너지솔루션은 어제 오히려 하락 마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어요. 우리가 45만 원 목표가 제시했는데 45만 원 목표가 유지하고, 자, 지금 얘들 같은 경우 1분기 적자 전환하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올해 같은 경우 영업이익은 51% 급증, 내년도에는 134% 급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전기차 시장에 캐즘이 있다 하더라도 실적 개선이 기대되면 주가는 본질같이 따라가죠. 그리고 전기차 말고 이제 인공지능 전력 수요에 따라서 ESS 저장 장치된 수요가 굉장히 증가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우리가 볼 게 6월 19일 날은 인터배터리 유럽 행사가 있고 6월 19일 날은 세계 배터리 앤 충전 인프라 엑스포가 있죠. 그렇다면은 6월 25일까지는 배터리 섹터들은 시장의 이슈 섹터 부각될 수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은 조정받더라도 매수해서 목표가 45만 원 유지하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는 HBM 관련한 쪽 말씀해 주시고 하루 만에 폭등 나왔는데 오늘은 어떤 쪽 볼까요? 자, 오늘은 이제 HBM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좀 더 저렴하게 동일 성능을 하면서 저렴하게 나올 수 있는 게 뭐냐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기사가 났거든요. HBM 다음은 그래픽용 D램이다. 삼성과 SK가 차세대 메모리 경쟁을 펼친다.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요 기사 내용을 보면 GDDR7이에요. 그래픽 더블 데이터 레이트 7. 요 관련주인데 대장은 에이펙트죠. 그리고 최근 DI라든가 JT가 GDDR7 관련 일정으로 이슈를 해서 주가가 급등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 거는 대장 에이펙트를 한번 말씀 좋겠어요. 자, 에이펙트 같은 경우는 경영권 매각 이슈로 해서 갔다가 지금 조정을 받은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6,000원까지 왔기 때문에 6,000원에서 시초가, 어제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6,270원이니까 그거 감안하시고, 자, 6,000원을 이탈한다면 요거는 손절하시고 목표가는 7,200원에서 신고가 8,000원까지 도전해보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GDDR7 대장으로 해서 에이펙트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7,200원에서 8,000원, 손절 라인은 5,900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혜승과 함께했고요.